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위험 분만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임신에 따른 분만들은 대부분이 고위험 분만이에요. 그래서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위험 분만이란 난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난산은 뭐냐? 분만 과정이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난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정상적이고 느린 분만의 진행 형태를 포괄하는 거고요. 모든 분만의 약 1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난산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전에 배웠잖아요. 분만의 3대 요소. 분만의 3대 요소라 하면 산도, 그리고 태아, 태반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출력이죠. 만출력.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분만의 3대 요소입니다. 산도, 태아, 태반, 만출력.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난산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인 만출력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만출력은 크게 고긴장성과 저긴장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첫 번째 고긴장성 먼저 보면 고긴장성 자궁기능부전.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자궁은 열심히 긴장, 수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면 분만일기, 잠재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비조화적인 자궁 수축력이 자궁 저부가 아닌 부분에서 발생. 무슨 이야기냐? 자궁 저부가 여기 부분이 수축을 해야 태아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수축이 일어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쓸데없이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를 향해 태아의 선진부를 밀어내리는 하강압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 자궁의 산소 공급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산이 되는 거겠죠. 쓸데없는 부위에 계속 수축을 하기 때문에 통증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궁이 계속 수축해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간호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기능부전의 자궁활동을 우선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치료적 휴식기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쓸데없는 부위에 수축을 하면서 힘을 빼고 있으니까 진정제를 주고 치료적 휴식기를 갖는 거예요. 이후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휴식한 이후에 정상 출산의 형태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 심박동을 잘 관찰하면서 태아의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태아의 질식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제왕절개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태아의 질식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휴식 취하고 다시 정상 분만의 형태로 시작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인 저긴장성 자궁기능부전. 이름처럼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수축을 제대로 안 하면서 오는 분만의 문제인 거죠. 시작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자궁 수축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되는 것, 말 그대로잖아요. 저긴장성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관련 요인은 거대화, 다태 임신, 이런 임신 등의 문제가 자궁이 과다하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앞전에 고위험 임신에서 이런 자궁의 과다 신전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진 임신이라고 배웠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이어서 고위험 분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분만 초기 과다한 진통제를 투여했어도 자궁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저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이 올 수 있고요. 국소마취, 비정상적 태위 등도 저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적 관리와 간호 관리를 살펴보면 비효과적인 자궁 수축의 원인을 알고 이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비효과적인 자궁 수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 옥시토신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투여해서 분만을 촉진시키고, 파막 역시 분만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근데 파막이나 옥시토신을 줘도 분만 촉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제왕절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안 되면 결국은 제왕절개가 마지막 해결책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활력징후, 자궁 수축, 자궁 경부를 계속 감시하면서 제대로 자궁 수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를 실시해야 되겠죠. 급속 분만은
통상적인 분만 시간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분만하는 걸 급속 분만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초산부는 12시간에서 대략 16시간,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분만 시간이에요. 근데 급속 분만의 기준은 이 3시간인 거죠.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적은 없지만 공부하셔서 나쁠 건 없으니까 3시간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3시간 이내로 진통과 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급속 분만이라고 하고, 저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궁 수축의 빈도, 기간, 강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빠르게 분만하면서 자궁 경부 부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방광이나 요도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회음부에도 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적 간호적 관리를 보면 골반이 적절하다면 질분만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분만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제를 쓰면 되겠어요? 네,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여하면 되겠다. 간단한 거죠. 이런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급속 분만이 자궁수축의 빈도, 기간, 강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분만을 천천히 진행시키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간호 관리일 거예요. 단순하죠. 그 다음 태아의 문제. 태아의 문제 첫 번째는 태아의 자세 문제인 거죠. 보통 정상분만은 두정이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두정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 외에 안면이라든지 두니, 견갑이 모든 경우가 다 난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두정이인 경우가 이 길이가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출산이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 자세가 아닌 경우에는 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7개월쯤에 태위에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교정을 하기 위해 슬룡이를 취해주게 돼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태위 교정 7개월에 하고, 어떤 자세? 슬룡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 태아가 머리가 이 밑에 있더라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 슬룡이를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 위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쯤에 태아가 가장 적절한 크기일 때요. 7개월이 지나면 자세를 바꾸려고 해도 너무 커져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7개월 때 이 자세를 통해서 머리가 위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은 너무 성장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향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7개월에 슬룡이를 취해준다.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태아의 문제로는 다태 임신, 거대아, 이미 앞전에 설명드렸죠. 자궁이 과다신전돼요. 과다신전이 되다 보면 저긴장성 자궁기능 부전으로 자궁수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당연히 난산이 될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의 선진부가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보니까 분만 중에 저산소증 위험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다태 임신은 항상 난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진통과 출산 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당연히 잘 관찰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면 뭐가 답이다? 네, 제왕절개가 답이다. 너무 쉬운 얘기죠. 분만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제왕절개가 당연히 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제왕절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3대 요소 중에 마지막 산도의 문제. 골반은 여성형 골반, 남성형 골반, 그리고 유인원형, 그리고 플랫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게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성형 골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골반의 경우에는 골반 협소로 골반 경선이 짧아져서 분만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게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인원형이고, 그러니까 원숭이형이죠. 그리고 이게 남성형입니다. 딱 봐도 이게 가장 길고 전후경선도 여성이 가장 길잖아요. 유인원형의 경우 전후경선은 긴데 횡경선은 좀 짧은 경향이 있고,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전후경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골반이 분만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전치태반이나 자궁의 근종 등이 있을 경우에도 산도가 폐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태반이 뭐라고요? 네,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제왕절개의 적응증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자궁 경부에 태반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분만을 할 수가 없어요. 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왕절개의 적응증이 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도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제일 짧은 전후경선이 10cm 이하, 제일 긴 횡경선이 12cm 이하일 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0cm, 12cm 이하인 경우에 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 나오던 문제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외워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이 경선을 측정할 수 있는데 최근은 다 초음파로 측정을 합니다. 굳이 엑스레이를 찍을 이유가 없어요. 초음파로 모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음파로 태아를 관찰하면서 이 경선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적 관리와 간호 관리를 살펴보면 산도로 유도하기 위해 겸자나 흡입기를 사용해서 분만을 시도할 수 있고요. 적절한 시도 분만 진행이 없다면 결론은 제왕절개로 꺼낼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아두 골반 불균형이라고 있는데 이 아두는 태아의 머리를 이야기해요. 태아, 아두, 머리, 골반, 불균형. 그러니까 태아의 머리와 골반이 맞지 않다. 애 머리가 너무 크거나 골반이 유인원이나 남성형으로 너무 작은 경우, 그래서 골반의 크기와 애 머리가 맞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아의 머리 크기와 산모의 골반 크기의 불균형인 경우를 아두골반 불균형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 분만이 힘들겠죠. 그러면 뭐다? 제왕절개의 적응증이다. 이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두골반 불균형의 정의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진통은 뭐냐? 조산의 진통인 거죠. 조기진통이니까. 조산의 기준이 37주라고 앞전에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37주만 알고 계시면 조기진통은 37주 이전에 자궁경부의 소실과 계대를 동반하는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 37주가 조산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리 진통이 오면 조기진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산의 기준을 암기하시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진통의 문제는 뭐냐? 조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부전이라든지 감염, 저체중, 체온 조절의 문제, 신생아 반사의 미발달로 영양 문제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조산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저체중, 감염에도 취약해, 계면활성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태어났잖아요. 조산아의 경우는 보통 7개월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나게 되면 호흡부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신생아 반사도 미발달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흡입 반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조기진통으로 태어나다 보면 저산소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신경학적 이상 등의 심각한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조산이 이렇게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적 관리와 간호 관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자궁이완제 등을 사용해서 출산일을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최대한 미뤄봐야 일주일 정도 미룰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일주일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폐성숙이 증진이 된다면 호흡부전에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연기한다가 하나의 간호관리가 될 수 있고, 조기진통과 관련한 증상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혈성이슬, 골반 압박감 같은 거 잘 살펴보고 자궁수축의 양상을 잘 사정해서 지금 조기진통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가장 좋은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대상자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간호 관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지연된 분만과 상과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